생명정보 개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생명정보 개론 수강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김상수 교수입니다. 이 과목의 이제 공식 명칭은 생물정보 개론인데 저는 이제 생명정보 개론이라고 부르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저희 학과가 2001년도에 세워질 때 그때는 이름이 생명정보학과였습니다. 국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물정보학, 바이오인포메틱스를 생물정보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저희 과에서는 생명정보학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좀 더 생물학보다는 이제 생명정보, 이게 좀 더 포괄적이기 때문에 저희는 생명정보학이라는 용어를 선호합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명정보학이 뭐를 하는 학문이고 생명정보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저희가 강의를 통해서 생명정보학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것을 외우도록 그렇게 유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강의를 수강하면서 강의가 끝날 때쯤 여러분이 스스로 생명정보학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실제로 2014년도에 이 과목을 들었던 여러분들의 선배들은 교인들이 이제 필기해 놓은 그런 노트를 기반으로 작년 여름방학 때 2015년도 여름방학 때 책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동생을 위해 쓴 가장 친절한 생명정보학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은 후배들을 위해서 생명정보학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는 그런 책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그 책을 감수했는데 너무나 그 내용이 충실하고 잘 쓰여 있기 때문에 이 과목에 부교재로 제가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대한 소개는 좀 이따가 더 자세히 드리기로 하고 그렇게 여러분 선배들처럼 여러분들도 이 과목이 끝나고 나면 생명정보학이 무엇인지 자신있게 후배들이나 동생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생명정보학의 이 개론에 대해서, 이 과목에 대해서 좀 과목을 수강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모두 이 캠퍼스에 이제 접속할 수가 있을 텐데요. 거기 가보시면 제가 여러 가지 공지사항을 이미 올려놨습니다. 공지사항 중에서 제일 첫 번째 1번이 이제 오프라인 혼합 강의인데요. 이 과목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온라인 강좌와 오프라인 강좌를 이제 교대로 진행하는 혼합 강좌입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원래 통상 2번의 강의가 있어야 되는데 한 번만 우리가 만나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나머지 한 번은 온라인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 온라인 강의는 이 캠퍼스 시스템에서 학습하기에 가서 이제 동영상을 시청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 왼쪽에 학습하기 있죠. 여기를 누르면 여러분들이 16주 동안 들어야 될 학습해야 될 그런 이제 1주차별로 1주차, 2주차, 3주차 해서 16주차, 한 학기 16주죠. 여기 이제 날짜도 나와 있는데 이 기간 안에 예를 들면 3월 2일부터 3월 11일 사이에 첫 번째 주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이제 수강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직 현재는 올라와 있지 않은데 여기 올라와 있으면 여러분 이제 수강하면 수강했다는 것으로 여기 표시가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이 월요일 날 있는 반 같으면 그 수업이 끝난 후부터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시청을 해야 됩니다. 시청을 하지 않으면 온라인 강의에 결석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청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화요일에 있는 강의를 분반을 수강하는 학생들 같으면 이제 화요일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까지가 온라인 강의들을 시청해야 되는 기간이 되겠죠. 또 이 온라인 강의에서는 그 숙제가 있습니다. 숙제가 있으면 그것은 이제 숙제를 e캠퍼스에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밤까지 해야 되겠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홈으로 가보면 과제가 있죠. 이 과제에 현재 등록된 것이 없는데 과제에 가보면 이제 여기 본인들이 해야 될 과제들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과제에다가 본인의 과제 내용을 업로드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이제 그 번갈아가면서 이제 강의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강의는 실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수업 시간에 만나서 해가지고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이 동영상 강의를 보면서 실습을 차근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라인 혼합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중요한 것은 이 온라인 강의를 반드시 듣고 와야지만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숙제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얘기하면 숙제는 이제 그 제출할 때 이 캠퍼스에서는 제출하는데 이제 리눅스 환경 지금 711호와 같이 리눅스 컴퓨터에서는 이제 현재는 제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 e캠퍼스 시스템이 불안전해서 그런 건데 e캠퍼스 시스템을 이제 개선하는 작업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것이 이제 완료가 되면은 이제 가능하지만 아마 이번 학기까지는 완료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까지는 이제 숙제는 학교 와서 이 711호에서 제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네, 전화가 왔네요. 잠시. 자, 그래서 또한 이제 우리가 오프라인을 만났을 때는 이제 오프라인에서는 뭘 할 것이냐? 오프라인에서는 동영상 강의에서 나와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퀴즈를 볼 겁니다. 퀴즈를 보거나 또는 이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를 듣고 의문사항이 있을 때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었으면 숙제에 대한 풀이도 할 것입니다. 단지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온라인에서 했던 강의 내용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온라인 내용을 다시 강의를 반복하면 아무도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강의 시간은 16주지만 16번으로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원래 32번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강의 시간이 반으로 줄어드는 효과밖에 없죠. 그래서 절대로 오프라인에서는 온라인 강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영상 온라인 강좌를 잘 시청했다고 가정하고 이 오프라인 강의를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영상 강의를 사전에 시청하지 않으면 오프라인 강의가 무슨 말인지 따라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동영상 강의는 이제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 시청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벤처관 711호 이 자리에서는 컴퓨터에서는 리눅스 컴퓨터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은 e캠퍼스의 문제로 인해서 동영상 재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eCampus가 개선이 되면 될 텐데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도 가능한데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에는 그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는 그 인터넷 브라우저 혹은 이제 크롬 브라우저 이 계열에서는 현재 역시 그 eCampus 시스템의 문제 때문에 플레이가 되지 않습니다. UC 브라우저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구글 그 앱스토어에서 이 앱을 찾아가지고 설치하면은 이 UC 브라우저라는 걸 통해서는 이제 잘 재생이 됩니다. 이 UC 브라우저는 이제 중국제예요. 중국의 알리바바에서 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앱 프로그램을 쓰면 가능합니다. 또 이제 아이폰 계열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 이런 데서는 별 문제 없이 잘 재생이 됩니다. 추후에 제가 이 동영상은 이제 이 eCampus에 게시하고 또한 이제 유튜브에도 게시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단 유튜브에 있는 거는 아무리 시청해도 출석으로 인용되지는 않습니다. 네, 복습용으로 사용하시기 바라고요. 유튜브에서는 이제 생명정보 개론이라는 단어로 검색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은요. 이전으로 가야 되겠네. 자, 이번에는 프레지 강의로 관한 제목인데요. 제가 강의 내용은 이제 프레지 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할 것입니다. 프레지라는 것을 이제 생소할 사람도 있을 텐데요. 이 URL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이제 프레지가 뜨겠습니다. 뜨는 동안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프레지는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프레지 앱을 설치하면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레지는 이제 파워포인트보다 훨씬 더 다이내믹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호하는 것입니다. 화면상에 특정 부위를 클릭하거나 뭐 이런 얘기 쭉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그 프레지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네요. 이 프레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URL을 수업 시간에 굳이 이 프레지를 켜서 쫓아갈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다시 얘기할 텐데 오프라인 우리가 만났을 때는 프레지를 따라서 강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온라인 강의에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 때는 그 프레지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강의 Q&A라든지 퀴즈를 볼 것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프레지 자체는 여러분이 복사해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프레지를 보고 거기다 뭐 어떤 메모를 하거나 그런 것을 하기가 좀 없습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제가 구글 닥스를 이용하는 것을 여러분한테 제공할 것입니다. 좀 이따가 나왔네요. 이제 프레지의 경우는 이제 이렇게 여기서 마우스의 그 휠 있죠, 휠을 이렇게 돌리거나 아니면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은 그쪽으로 확대가 돼야 되는데 확대가 되고 있죠. 지금 컴퓨터에 지금 다 로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휠 마우스를 돌리면 이렇게 줌이 쫙 되고, 지금 휠 마우스를 돌리고 있거든요. 가운데 마우스 가운데 버튼은 휠을 돌리고 있는데, 돌리면 이렇게 이제 축소도 되고 확대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를 클릭을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이 확대가 되죠. 이런 식으로. 여기 이제 요쪽하고 다시 클릭해보면은 그것이 확대. 요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14년도에 여러분 선배들이 쓴 교재입니다. 동생을 위해 쓴 가장 친절한 생명정보학. 이 책을 여러분들이 3,000원인데 이북이거든요. 이북 형태 PDF 파일로 되어 있는 이북인데 3,000원입니다. 한 권에. 여러분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뒤로 백 해서 나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옆으로 또 이동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고,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됩니다. 내비게이션이 됩니다. 홈 누르면 들어가고, 이걸 누르면 동그라미로 이쪽 동그라미 이동하고, 이런 식으로 숨겨져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이제 이미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여기 클릭을 해서 홈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슬라이드를 처음으로 돌려놓고, 자, 여기서 이제 이 밑에 이 화살표를 누르면 이게 한 페이지씩 이렇게 이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림도 자유롭게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그림도 들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 동영상도 들어갑니다. 동영상도. 이런 동영상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동영상도 동영상도 이렇게 자유롭게 플레이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와 동영상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자유롭게 줌앤 줌아웃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스템이라서 저는 이제 이 프레지를 이용해서 강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아까 보여드린 이 게시판에 있는 이 URL을 잘 북마크했다가 이거를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볼 수 있고 인터넷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제가 만들어 놓은 이 프레지에다가 여러분이 직접 수정할 수가 없고, 여기다 또 메모를 달아 놓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강의록을 또 다른 형태로 똑같은 내용을 강의록을 이제 다른 형태로 여러분한테 이제 제공하는데, 그것이 이제 바로 강의 경로를 따라서 화면을 캡처한 이제 그 내용을 구글 닥스 형태로 제공하는데, 거기다가는 이제 메모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인지 그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구글 닥스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URL을 복사해서 여러분이 붙여넣기 하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이게 이제 구글 닥스입니다. 소위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인데요. 여기 이렇게 이제 이게 뷰 옹류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여기 수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는데, 이걸 수정하려면은 이제 그 어떻게 되냐면은 연결 프로그램을 연결 프로그램을 잠깐만요.
제가 URL을 잘못 만들었네요. 여기 지금 다시 바꿨으니까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 구글 닥스에 있는 문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이 구글 닥스라는 것은 그 웹에서 작동하는 워드 편집기 같은 것입니다. 단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열은 이 파일은 제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마 들어보면은 편집을 할 수 없고 볼 수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우에는 여기 써 있는 것처럼 편집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사본 만들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여러분의 구글 드라이브에 이제 사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된 다음에 그것은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아직 안 나왔네요. 이렇게 아까 봤던 그런 것이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여기 파일로 가서 사본 만들기를 하세요. 사본 만들기를 하면 이것은 여러분한테로 한 카피가 여러분 걸로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걸 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제 뭐 코멘트 같은 거를 넣어놓을 수도 있고요. 얘기를 달아놓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삽입을 해서 예를 들면 여기다가 이런 부분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댓글을 넣을 수가 있는데 댓글 아니면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이 뭐 그림을 다른 웹사이트에서 우리 봤던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컨트롤 프린트 스크린 해서 카피해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이 붙여넣기를 하면은 좀 전에 봤던 이런 게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방문했던 어떤 웹사이트의 그 스크린을 스크린샷 같은 걸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것이 됩니다. 저는 이제 실행 취소하고 들어갈 텐데. 그래서 이 파일에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대로 편집을 해서 사용하기 바랍니다. 293장이나 되네요.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여러 영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거나 또는 이제 분석하는 그런 실습을 이제 종용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 온라인 강의 시청하거나 또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 중일 때도 좀 전에 보였던 이 구글 문서에 접근해 가지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를 달아놓으면 되겠습니다. 필기를 할 수도 있고요. 물론 또 여러분이 원하면 이 그림 나는 너무 크다 그러면 이제 그림을 사이즈를 줄여도 되겠죠. 줄인다든지 너무 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좀 줄여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이제 이렇게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저장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편리하고요. 또 여러분이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면 어디서나 똑같은 문서를 접근해서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USB 같은 거 이제 잊으시고 집에서 편집할 수도 있고 똑같은 문서를 학교 와서도 할 수도 있고 심지어 지하철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앱이 있기 때문에 구글 닥스
문서 편집기 스마트폰에다가 그 앱을 깔아가지고 어디서나 유비큐터스하게 여러분이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계정이 있어야겠죠. 그렇게만 하면 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공유 기능이 있어서 친구들하고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공유를 누르고 여러분 이제 좋아하는 친구가 있으면은 공유하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의 이메일 주소를 여기다가 입력을 하고 수정 가능을 주면 이제 그 친구가 이걸 같이 수정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 친구한테는 이제 댓글만 달게 한다든지 아니면 보기만 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여러 친구들하고 공동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또는 이제 결석한 친구한테 이 강력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프린트해주지 않고도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공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노트는 이 구글 닥스를 활용하라 이렇게 추천을 드립니다. 자, 숙제 및 퀴즈가 있습니다. 숙제 및 퀴즈가 있는데 거의 매주 숙제 혹은 퀴즈가 있을 겁니다. 온라인 강의에서 다루었던 어떤 실습 같은 것은 이제 숙제 형태로 출제가 되고요. 그 숙제는 이제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그 이캠퍼스에서 과제에다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실습이 아니고 이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 이론을 잘 숙지하고 있는지 오프라인에서 만났을 때 퀴즈를 볼 것입니다. 퀴즈. 숙제의 경우는 이캠퍼스로 제출했을 경우에 이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제출 여부만 이제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다 일일이 채점하지는 않고 제출을 했는지 그거만 이제 반영을 하고요. 만약에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성적, 마지막 기말과 중간고사를 다 더한 점수에서 한 건당 100점 만점이라고 봤을 때 1점씩 감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아주 점수가 크게 깎이게 됩니다. 또 시험은 이제 숙제와 유사한 식으로 시험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시험은 각자 직접 해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퀴즈의 경우는 이제 오프라인 수업에서 할 텐데 이때는 이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퀴즈를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온라인 강좌를 성실히 수강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목적이라서 이건 이 퀴즈를 틀리면 감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감점 얼마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 퀴즈용 웹 주소는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웹브라우저에서 요 URL을 b.socrative.com으로 접속하고 교실 이름은 이제 sskim.b 이렇게 해서 들어오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제 객관식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평이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퀴즈가 있을 때 같이 한번 데몬스트레이션 해보겠습니다. 자, 시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시험은 중간고사, 기말고사 두 번 보는데 이 시험은 오픈북, 오픈 인터넷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든 노트든 다 가져와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인터넷에 여러분이 접속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여기는 중국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이 자유롭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내용은 다 이렇게 공개된 곳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시험을 위해서 특별히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만 내용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또 예년에 나왔던 기출문제는 시험에 임박하면 게시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이제 결국은 이제 수업 시간이나 숙제에 풀었던 문제와 유사한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됩니다. 다만 각 학생별로 자기가 풀어야 되는 대상이 되는 그런 유전자가 달라요. 따라서 옆에 학생의 답은 자기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 시험 시간에는 답을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분투 같으면 이제 리브레 오피스가 깔려 있겠죠. 그 리브레 오피스 문서 편집기로 작성을 하고 그 작성된 문서를 이제 나가기 전에 저에게 이메일로 제출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이메일 제목에다가 자기 이름을 꼭 명기해 두기 바랍니다. 메일 제목 그리고 또 거기에 이제 첨부한 그 답 파일이죠. 그 파일에도 파일 이름도 자기 이름으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답만 딸랑 적으면 안 되고 답을 그 얻기까지의 그 풀이 과정을 잘 설명해야 됩니다. 특히 그 답을 얻게 된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스크린샷 이런 것들을 첨부하고 중요한 곳에는 밑줄을 치거나 하이라이트를 해서 자기가 어떻게 답을 얻게 됐는지 그 과정을 잘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또 혹시 틀렸더라도 결과가 틀렸더라도 부분 점수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과정이 없이는 정답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건 나중에 또 시험 볼 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드리겠습니다. 자, 성적은 어떻게 나가나? 성적은 절대적 상대평가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좀 더 얘기하고요. 중간고사는 40%, 기말고사 50%, 중간 좀 못 봤더라도 기말고사 잘 보면 충분히 복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본점수 1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제, 숙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한 건당 1점씩 감점합니다. 퀴즈의 경우에는 한 번에 한 10문제라고 보면은 한 문제 틀릴 때 0.1%, 결국 이제 다 틀리면 1%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감점이 있고요. 결석은 한 번 하면 1점, 지각은 0.2점씩 감점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00점 만점의 점수가 기말에 이제 정해지게 되면은 그 점수에 따라서 이제 그 A, B, C, D 등급이 나가는데요. 저는 이제 절대적 상대평가라는 걸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 위의 점수에 따라서 특별한 인위적 조정 없이 그대로 90점 이상이면 A, 80점 이상, 90에서 80 사이면 B, 70점까지는 C, 60점 미만은 F, 이게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상대평가의 그 상한선이 있죠. A는 40% 이하, A하고 B를 더하면 70% 이하. 요거를 만약에 A가 40%가 넘어가면 그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B로 이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만 이제 성적이 조정이 되지 만약에 A가 30%밖에 안 나왔는데 그 40% 채우기 위해서 일률적으로 점수를 더 올려주거나 그러지 않는다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저는 절대적 상대평가라고 하고 여태까지 계속 이런 식으로 성적을 매겨왔습니다. 자, 부교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2014년도에 생명정보 개론을 수강한 학생 6명이 자신들의 노트를 바탕으로 동생을 위해 쓴 가장 친절한 생명정보학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만들어서 출판했습니다. 북쿠크에서 이북 형태로 단돈 3,000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평이한 용어와 우리말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읽기 편할 것이며 아주 내용도 충실하기 때문에 훌륭한 보조 자료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 강추하는 바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제 이것으로 더 이상 없죠. 모든 공지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고요. 이번 그 온라인 강의는 이런 공지사항으로만 이제 이루어져 있고 본격적인 수업은 이제 다음 주부터 할 텐데 그때는 이 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첫 번째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 강의 목차에 있는 것처럼 지금 한 것이 이제 과목 소개 및 수강 방법이었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문헌 데이터베이스, 또 시퀀싱 기술의 발달, 뭐 이런 식으로 이 순서대로 풀어져 있는 내용을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